도를 넘은 악플을 달면 안 된다는 점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정말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훈이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도를 넘은 악플,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악플을 달았을 때 가해자가 어떠한 일을 겪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진행해본 케이스를 대입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악플을 달 생각이 1도 없어질 것입니다. 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피해자가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죠.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이트랑 아이디만 특정되면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사이트 관리자를 통해서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사람인지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려져 있던 실제 인물을 발견하는 것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단계,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할 것입니다. 즉, 피해자를 불러서 어떠한 피해를 보았는지 진술을 먼저 듣습니다. 고소인은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 할 일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가해자의 시간이죠. 경찰은 가해자는 특정했지만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해자의 최후 주소지로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를 보냅니다. 물론 이제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전화번호까지 확보를 했다면 바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가해자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니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셔라 라는 내용으로 가해자한테 고소가 제기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죠. 이제 가해자의 시간입니다. 가해자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남긴 댓글이 무엇인지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죄 주장이 가능한가, 그냥 내가 죄를 인정하면 봐주려나, 아니면 내가 뭐 합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쪽 방면으로 경험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딱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고민 끝에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라고 해서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죄가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악플로 인해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사관도 가해자한테 합의하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죠. 그래서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단계에서 모든 것이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합의는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먼저 피해자한테 사죄부터 하셔야겠죠. 그리고 단순히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회복해야 되고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칭해서 이제 합의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합의금을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해자가 아쉬운 상황이라면 이 합의금 액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합의금은 단돈 몇만 원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어찌됐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단계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합의에 실패한 경우, 뭐 내가 제대로 사과를 전달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합의를 도저히 원하지 않거나 내가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을 맞추지 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내가 초범이거나 그 사안 자체가 중대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에는 이제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툴 수가 있습니다. 정식 재판 청구라고 해서 법원으로 가서 다툴 수가 있지만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어쨌든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 전과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당장 벌금만 내면 체감상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자 알림처럼 뭐 전과를 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시작이죠. 이제 피해자는 소장을 접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근거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는 소액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청구 금액은 보통 1,000만 원 이상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내가 벌금을 내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은 피해자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주지 않고 무시한다면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 피해자가 압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채무자가 되었기 때문에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채권자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명시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본인 명의로 사회생활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판결에 따른 금원을 갚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나 어떠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자, 공무원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까지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필연적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자, 이러한 징계는 형사, 민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별개 절차이기 때문에 내가 공무원이라면 형사에 따라서 벌금도 내고 민사에 따라서 피해자한테 돈도 지불해야 되고 기관이 개시하는 징계까지 받아야 되는 3콤보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이 공무원이나 교사 이런 경우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불이익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의뢰인이 겪었던 불이익만 표시했는데요. 일단 범죄 경력 조회서를 요청하는 기업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범죄 경력은 지극히 내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적이긴 한데요. 특정 업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범죄 경력 조회서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과가 있으면 취업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겨우 악플 하나 남겨서 벌금형을 받았을 뿐인데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비자 거절 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단 미국 비자 거절 사유이기 때문에 물론 예외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자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그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악플 하나 남겼다가 내가 만약에 미국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엄청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이익까지 받는다면 너무 슬프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관광 비자나 이런 것들은 크게 제한이 없는데 일부 비자가 좀 까다로운 나라에서는 제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별로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플 하나 달았다고 지금 형사처벌, 민사적 책임, 징계 절차 그리고 이런 불이익까지 휘말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겠죠. 적절한 의견 정도만 표현하시고 선을 넘지는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악플을 남겼을 때 어떠한 절차에 휘말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 또 지위에 따라 징계 절차나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 절차 그 자체도 처음 겪어보신다면 상당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